네, 반갑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약간 좀 부족하다 느낌이 좀 있어요. 음봉 마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기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 정도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상승세로 마감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지선을 확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선이 확보가 됨에 따른 그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순매수 양상을 보였었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막판에 순매도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고요. 외국인들도 마지막에 매도를 좀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장 막판에 나타난 변동성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놓고 본다면 이제 만기일 치고는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주말장을 또 앞에 두고 있고 또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규적인 매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깊게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말장의 변동성 즉 내일 14일의 변동성까지 전부 다 확인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코스닥 그 흐름인데요. 일단 다지 형태 모습이죠. 순 매도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과매수 국면들을 해소하지 못했죠. 지난 그 목요일, 어제죠. 수요일 날, 이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면서, 그 과매수 국면이 약간 해소가 되긴 했는데 오늘 증시가 플러스가 나면서 과매수 국면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835나 830 요 정도 포인트까지 좀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역시 강한 장세는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마지막에 약간 변동성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장중에 꾸준하게 계속 올라섰던 모습들 그 다음에 막판에 좀 쏟아졌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일단은 아무래도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 주체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가 막판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주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 마찬가지죠. 막판에 훅 떨어졌다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려주는 모습으로서 마이너스를 조금 만회한 모습이긴 한데요. 막판에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불량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빠졌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올려준 모습일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뭐 그다지 썩 반가운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단 지지선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죠. 네. 지지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래쪽 꼬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플러스가 형성됐다는 거. 뭐 캔들 차트 자체는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강세장이 일단 계속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수급적인 동향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종목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 먼저 보죠. 개인들은 1,500억 아침부터 순매수 국면 유지하고 있었던 모양새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마지막에 훅 들어오면서 그래도 매수의 포인트들을 조금 살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많이 확장됐어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오늘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막판에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또 제법 물량이 많아요. 3,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만기일 또는 이제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이 나오는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쪽 약세가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현대차 이런 쪽에서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외국인 수급 동향, 매매 동향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마지막에 배신을 때리죠. 네, 연기금이 3시 5분 정도까지 괜찮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네, 매도를 좀 많이 확장해 나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투신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1,500억. 이 투신 쪽 매도는 당연하게도
개인들의 매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보면 이제 아침부터 꾸준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둘 다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뭔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금융투자가 이 물량들을 다 받아먹었어요. 네, 금융투자는 이제 내일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흐름이 일단은, 지수가 지지가 되는 쪽, 대형주 위주의 어떤 방어 쪽, 이런 쪽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3,500억대에 대한 거래소 순매도였는데, 코스닥 쪽은 1,800억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쪽이 1,800억이면은 굉장히 큰 자금이거든요. 근데, 거래소 쪽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갔다라는 것, 자금이 또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증시 시장을 떠난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금의 이동을 통해서 이제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또 다시 움직이는 모양새, 그 다음에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자중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흠잡을 건 없어요. 나쁜 모양새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상승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 흐름 속에서 굳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여기선 조금 걱정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1%든 5%든 100%든 간에 일단 발생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잘 나오고 계신다면 현재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별 종목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합쳐서 놓은 모양새를 보게 되면 NC소프트나 네이버 쪽인데, 연기금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연기금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다 쳐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제가 한국전력, 삼성화재, 뭐 이런 모습들,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요런 연기금상 상황 속에서 또 매도가 나간 종목들도 있죠. 하이닉스, SK텔레콤, 이런 쪽. 네, 현대 모비스도 오늘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과 함께 신규 매수, 이런 쪽으로 좀 움직여가는 모습인 것 같죠.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마지막에 좀 많이 털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쪽을 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쪽에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시장을 많이 사들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 상승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 또는 레버리지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우량주 쪽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진행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 것도 한번 볼게요. 개인들 거는 NC소프트 순 매도고요. 많이 올랐는데, 예. 다시 이제 더 높은 가격대로 갈 수 있을런지 좀 타결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근데 현대차,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뭐 배당을 염두에 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 기업들이니까 관심 없이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종목들은 굳이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만약에 있을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어떤 그런 연휴의 변동성,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망의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NC소프트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순매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자를 외국인도 팔았군요. 그 다음에 화학주, LG화학도 같이 팔았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 매도가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이제 가장 최근 핫한 종목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한 그런 어떤 마지막에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쁘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애매한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주말장의 변동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떠한 수급 동향을 끄집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네, 당연하게도 네, 내가 가진 종목이 얼만큼 잘 가고 있겠느냐,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여기에 영향을 얼만큼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만 딱 우리가 놓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꺾이는 것들은 조정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유리하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짱짱하네요. 그래서 뭐 시장 걱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세 가지 걱정, 그 중에서 부자가 밥 굶을까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연예인 걱정,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가 가진 주식이 이제 강세장인데 주식이 더 올라갈까, 수익이 많이 날까, 이런 걱정들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종목별 변화를 좀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변동성이 조금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판단하시고요. 당연하게도 내일 모레죠. 네. 그래서 이제 15일부터 이제 연휴가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 그럼 14일날 오후쯤 되면, 내일 오후쯤 되면은 이제 매매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점에서의 포지션들은 느긋하게 기다려서 변동성을 모두 다 흡수해 놓고 상황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